절대 유행을 따라가지 마셔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나만의 투자 철학, 나만의 재테크 철학을 만드는 것. 그럼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길게 내는 게 더 유리해요.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만 원씩 10번 내는 것보다 10만 원씩 100번 내는 게 연금액이 더 높아요. 월 400이든 500이든 네. 정말로 은퇴 후에 좀 꾸준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뭐 저는 처음에 이제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컨설팅으로 시작을 해서 그냥 저도 다 처음에는 그냥 연금에 대한 단순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이 연금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연금 부자들 써서 100세 인생 한 달에 500만 원 평생 월급 만들기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근데 옛날에 5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따져보면 지금은 그렇게 500만 원 큰 금액도 아니에요, 이제.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신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이제 조금 대도시에 나와서 사신다. 그럼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생활하는 데만 한 달에 기본적으로 1, 200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활동 하셔야 되잖아. 여행도 가야 되고 핸드폰도 써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한 달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세금 문제가 심각해요. 세금, 보험료, 거주비.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리비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뭐 종부세 많이 내신 분들 1년에 막 1,000만 원씩 내시는 분도 계시는 건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재산세가 웬만한 집에 살아도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재산세는 나와요. 그 예를 들면 강남에 사시는데 네. 그 노후에 가면 이제 일은 없어지시는 그러니까 고정소득은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재산세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부담되죠. 아무리 여기 이런 데 살아도. 네. 그럼 차라리 재산세 그다음에 적은 편이고 건강보험료 뭐 내가 집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세지만 집 한 채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적게 내신 분이 1, 20만 원. 많이 내신 분들 건강보험료 한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한 달에 1, 20만 원, 2, 30만 원만 건강보험료 낸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1년에 내는 게 아니라 매달 내는 거잖아요. 1년이면 2, 300이에요. 실손보험료. 또 의료비는 걱정되니까 실손보험료 내시는데 실손보험료 갱신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젊을 때 가입했던 2,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건 1인당. 건강보험료 한 집에 내는 거지. 그죠? 실손보험료는 각각 내야 돼. 그럼 나 10만 원, 배우자 10만 원. 건강보험료 20만 원. 그럼 40만 원이야. 1년에 500이에요. 이런 게 들어가요. 차 안 탈 수 없잖아, 차. 그럼 차도 비싼 거 안 타. 그냥 소나타만 타셔도 차를 근데 보통 10년에 한 번 바꾸잖아. 그죠? 그러면 차값도 사실상 장난이 아니고 기름값 한 달에 안 다녀도 최소한 10만 원, 20만 원 드실 거고 수리는 해야 되는 거고 또 차를 안 굴려도 자동차세 내야지. 그다음에 보험료 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딱 제 그 가계부를 써보면 과거 조선시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에 대한 응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 거죠. 그게 한 달에 기본 1, 200이에요. 먹고 사는 거 말고.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꾸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이제 답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공적 연금 무시하지 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5, 60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꾸준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뭐 한 달에 적게도 1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국민연금으로 받아요. 맞벌이 하잖아요. 그럼 300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노후의 기본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으셨던 분들. 그럼 몇 년 정도 일하신 거예요? 그럼? 보통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그러니까 88년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한 20,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게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국민연금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적연금은 일정 부분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적어도 한 사람당 한 100만 원 안팎의 연금은 누구나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요즘 맞벌이 하니까요. 서로 할 수 있다면 각각 200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보통 1년에 한 달치 월급 퇴직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면 내가 연봉이 3천이다. 그럼 한 달에 250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250이 퇴직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쌓이면 2,500, 20년 쌓이면 5,000. 근데 급여가 올라가잖아 또. 그러니까 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또 보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 직전에 내가 500만 원이었고 월급이 20년간 근속했다. 그럼 퇴직금 1억 쌓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억에서 1억 5천, 2억 정도 퇴직금 마련해 내오시는 거 그것이 나중에 노후에 또 일정한 연금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 개인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받는 세제 적격, 연금 계좌, 연금 저축, IRP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 보험.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제 적격 연금보험 납입할 때 세금 혜택 받는 거, 연말정산에 세금 환급 받는 거는 연금 저축은 연간 400, 그다음에 IRP는 연간 700까지 세제가 혜택이 되니까 이것도 한 달에 3, 40만 원씩 꾸준하게 부으시면 나중에 노후에 연금에 재원이 되는 것이고,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800까지 비과세 납입 금액. 그러니까 한 달에 150씩 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낼 여력이 없으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꾸준하게 몇십만 원씩 준비하시면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 저축, 그다음에 연금보험 여기까지만 준비하셔도 꾸준하게 일정 부분의 연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만 빠지지 않고 하셔도 노후에 보태도 300, 많게는 한 4, 500 정도의 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인당. 맞벌이하면 2배가 되는 거죠. 그 퇴직연금 부분은 네. 일시금으로 회사로부터 받는 건가요? 네. 나올 때?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요. 근데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IRP 계좌로 넣어요. 그럼 IRP 계좌로 이제 회사가 당신이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주거든요. 그럼 그 IRP 계좌에서 본인이 일시금 출금할 수도 있고 그냥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연금으로 받아서 받을 때 국가가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뭐 1인 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계속 그 퇴직연금은 내는 거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근데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러면 셀프 퇴직금 하셔야 돼요. 특히 직원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직원들은 퇴직연금도 해주시는데 사장님이 본인 퇴직금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은 언젠가 회사 나가면 퇴직금 줘. 근데 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내가 대표야. 근데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럼 퇴직금도 없고 돈도 다 날리고. 그러면 정말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잘 안 되면 퇴직금조차도 없는 거죠. 그럼 그거를 그냥 은행에 가서 1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은행이랑 해서 거기 가입하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법인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걸 내가 소득을 받아와서 아까 IRP 쓰잖아요. IRP도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다가 본인이 연간 700만 원씩 넣으시면 그것도 퇴직금을 준비할 수 있어요. IRP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 퇴직 연금이라는 개인이 준비하는 계좌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그 직원분들이 퇴직하실 때 회사가 망해버리면 못 받는 거죠. 못 받죠. 근데 물론 이제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회사에 자녀 자산이 있으면 퇴직금 먼저 주는 게 정상인데 한 푼도 없다.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퇴직금을 DB형으로 하지 않고 DC형으로 두 가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만약에 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좀 약간 위험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종업원이 DB형 아니라 DC형을 선택하면 그달 혹은 그해 퇴직금을 정산받는 거예요. 그래서 DC형 계좌에 넣어놓으면 이미 지금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갖고 있다가 퇴직하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버리면 못 받는 거지만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한테 지급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것과 관계가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DC형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큰 회사들은 다 퇴직금 충당금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못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중소기업들은 좀 그런 걸 고민해 보셔야죠. 근데 꼭 이런 거 얘기하시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 지금 500인데 뭐 20년 후에 500만 원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답변을 주실 네, 수 맞아요. 있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500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이 연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불려가서 더 늘려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연금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한 20년간 꾸준하게 납입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임금도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버지가 처음 직장 취직했을 때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그 당시에는 물가가 낮았으니까 5만 원 가지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5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3, 40년 사이에 물가가 100배가 오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5만 원 월급 받으면서 그때에서 5천 원 저축을 했어. 5천 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돼가지고 지금도 5천 원 저축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하면 안 되죠.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물가가 상승하면 월급도 오르거든요. 그럼 오르는 만큼 나도 납입 금액을 따라서 올려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30년 전에 가입한 상품을 가지고 5천 원 내고 있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왜 한 달에 연금이 10,000원밖에 안 나오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물가 상승률의 문제는 나중에 이 500만 원이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 문제는 연금의 문제가 아니고 산수의 문제, 수학의 문제야, 수학. 나중에 수십 년 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고 그때 물가에 따라서 더 높은 연금 받고 싶으시면 납입도 물가가 연동함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더 늘려가시면 돼요. 내가 이번 달에 30만 원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계속 10년, 20년을 30년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급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뭐 10% 올랐다. 그럼 33만 원, 20% 올랐다. 그렇죠. 36만 원. 이렇게 늘려가시게 되면 자연히 보장된다. 이렇게 늘려가면서 내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저절로. 네, 국민연금은 나중에 물가 상승을 보장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을 보장해 주는데 왜 개인연금 안 해주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국민연금은 낼 때부터 물가 상승을 연동해 내셨다. 국민연금을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더 냈기 때문에 결국은 연금의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다. 네. 그럼 개인연금도 똑같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박사님 그 국민연금을 책에 네. 보니까 네. 더 받고 200% 활용하는 법이 있다고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국민연금 제도가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기금이 고갈된다, 못 받는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데 사실 받을 수는 있어요. 적게 받을 뿐이지. 음. 그래서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실제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직장 가입자라면 급여 소득자라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역 가입자거나 임의 가입자든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길게 내는 게 더 유리해요.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100만 원씩 10번 내는 것보다 10만 원씩 100번 내는 게 연금액이 더 높아요. 똑같은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요. 금액이 올라가면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되게 웃기죠. 예. 금액이 올라가는 것만큼 가성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금액이 가성비는 떨어져. 근데 기간은 늘면 늘수록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많이 내는 것보다 길게 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냈던 걸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무제한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119개월까지 10년 미만까지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있으면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아 그래요? 추후납부 제도거든요. 직장인들도요? 네, 누구든지. 근데 직장인들은 다 냈잖아요. 음. 내가 이직하느라고 한 1년을 쉬었어. 이놈 안 냈잖아요. 그죠? 요거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은 그 여성분들 육아로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좀 굼뜨신 그런 기간들도 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 3년 하고 애가 생겨가지고 한 거의 10년을 직장 생활 안 했다. 그리고 애 키우고는 다시 이제 복직을 했다. 다른 일로. 그랬을 경우에는 과거에 10년을 나중에 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나중에 낼 수 있는데 나중에 낼 수 있다면 지금 내지 말고 연금 받기 전날 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굳이 미리 낼 필요는 없다. 그렇구나. 미리 낸다고 더 좋은 혜택이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거든요. 약간의 좋은 혜택이 있는 거 말고는 결국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50세, 55세다. 그럼 과거에 안 낸 기간을 지금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65세에 연금 받기 전날 추납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 그러면은 그 직장 생활을 20살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막 더 이르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도 하잖아요. 네. 그 기간까지도 다 계산해서 10년치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직장 생활 하신 기간은 낸 거고 내가 이미 근데 이 추납은 뭐가 중요하냐면 네. 시작을 한 이후에 쉬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어. 한 번도 안 내고 나이가 50이 됐어. 그럼 이제 과거에 안 냈으니까 이걸 추납해 주세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그 만 18세가 되면 엄마가 18세 선물로 국민연금공단 데려가서 와. 한 달치만 내줘라. 한 달치만. 와 대박이다 그러면. 그래서 그럼 한 달치만 내주고 다음부터 안 내도 돼요. 소득이 없으니까. 대신에 얘는 가입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데 최대 10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럼 그것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 뭐 콜센터 1355 물어보고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이제 그 연금을 좀 약간 수령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은 당겨받을 수 있고 늦춰받을 수 있어요. 당겨받는 건 5년 당겨받는 거 조기 수령이라고 하고요. 5년 늦춰받는 건 연기 연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일찍 받는 게 좋을까요?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늦게 받으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땡겨 받으면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이 돼요. 6%씩이나요? 6% 감액되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당겨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5년 당겨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30%가 감액돼서 70씩 평생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을 다운받는 금액을 평생 받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5년까지 미룰 수 있어요. 5년까지. 근데 5년 늦추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가요. 와, 대박이다. 그럼 내가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년 와. 늦게 받는 게 물론 안 좋지만 네. 107만 2천 원씩 평생 받는 거고 5년 다 늦춰 받으면 136만 원을 평생 받아요. 자, 그러면 5년 당겨 받는 사람은 70만 원 평생 받고 네. 5년 더 늦춰 받는 사람은 물론 10년의 갭이 있지만 음. 136만 원 평생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럼 일찍 들어가실 것 같으면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년을 늦게 시작하지만 받는 금액이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늦게 연기로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82세 이상까지만 사시면 누적 금액이 일찍 받아간 사람들을 추월해요. 아, 요즘에 뭐 82세는 뭐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퍼주니까. 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7.2까지는 해주네요. 그러니까 한 3, 4만 해도 되는데 7.2까지 해준 거예요, 사실. 진짜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금 적게 받는다 생각해도 국민들이 조금 이해할 부분은 물론 받으시는 분들은 좀 네. 속상하시긴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그 요즘에 워낙 또 저성장이고 저금리 이런 게 좀 있었고 네.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사실 3, 4%만 해도 그럼요. 다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건 더 웃긴 건 이렇게 당겨받는 사람들에게 6%씩 다운시켰던 거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연금을 빨리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연금이 좀 급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연금을 늦춰받아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 그럼 더 받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팍팍팍 깎아버리고 그러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팍팍팍 더 줘버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철저하게 이 자본주의구조, 부익부 빈익빈. 그렇구나. 국민연금공단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예, 그래서 연금 박사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뭐 폭락이 오든 자산이 뭐 쇠락이 오든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현금 흐름과 항상 항상심을 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금이기네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위기 해법은 연금에 있다. 근데 반드시 내가 연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좀 말을 정리하자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주식, 뭐 부동산, 코인,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사고들까지 이 원인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뭔가에 자꾸 밀집되어 가는 현상들이 몰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반드시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연금은 몰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평생 소득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몰리는 현상들이 해소가 돼요. 근데 이 몰리는 것도 왜 그러는 거 잘 살펴보면 그런 게 있어. 핵심은 나만의 것, 나만의 일.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자꾸 남들을 따라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뭐 먹방 한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몇백만 구독자가 나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전체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언론이 그런 걸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몰려다니게 되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남들이 있는 곳에 몰려가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 사회는 그런 걸 이용해서 적절히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사람 모이게 만들고 근데 그것이 결국 이런 리스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도 대중들 따라가면 결국 망한다고 하는 게 약간 그런 것 같고 또 그 말을 좀 한번 역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른감은 있긴 한 것 같지만 그 이제 점점 재테크의 분위기가 식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데 조회수가 적게는 30% 많게는 이제 절반 이상까지도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분산이 되는 순간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를 좀 공부를 하고 또 고민해야 될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정상이죠.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왔을 때 내가 뭐가 문제였는가를 보면서 자산을 분산하고 또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기에 그냥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와. 다시 또 와하면 우르르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패를 했으면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실패의 원인을 종목이나 타이밍에 찾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어. 내가 수학 문제를 틀렸는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몰라. 그러면 원인을 잘못 찾아. 그러면 다음 문제 또 틀리게 돼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역사예요, 사실. 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원인을 제대로 찾고 그 원인을 개선하는 사람들은 다음 실패를 하지 않는 거죠. 오늘 그 밀집도 맨 네. 마지막에 강조해 주신 부분, 네. 그 부분 정말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 유행을 따라가지 마셔라. 음.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나만의 투자 철학, 나만의 재테크 철학을 만드는 것.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적절한 연금 자산과 투자 자산과 부동산 자산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그런 걸 구별해 두시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연금이 가장 기초고 주춧돌인 것 같아요.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예. 재테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연금 박사라서 이런 얘기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고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마치 인생을 살면서 매 끼니 밥이 빠지면 안 되듯이 연금은 돌아가신 그날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안정적인 수단이고 이걸 공적 연금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선진국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개인 스스로라도 제대로 시스템화하셔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개인연금 같은 연금저축펀드 이런 것만 해도 월 30만 원, 4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도 그 계좌를 통해서 또 주식 투자를 하면 또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혜택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안 하면서 음. 이제 다른 데서 주식 투자하고 뭐 갭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네. 한번 진짜 이번 위기 상황에서 반성해볼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요. 특히 또 연금 가지고도 연금 펀드 거기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사셨으면 내가 펀드를 샀으면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로 ETF를 단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금은 장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트레이딩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요 연금 박사님 그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은 밥이다. 네. 네.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가치를 나중에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일찍 깨닫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뭐이 방송 보시고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있더라고요. 그 봉화에서 탄광에서 광부들이 갇혀 계시다가 두 분이서 맞아요. 생존에 나오셨잖아요. 네. 사실 다들 뭐 거의 뭐 살아 있지 않을 그죠. 것이다. 그죠? 근데 그 밑에 댓글 다신 분이 그 생환 돌아오기 전에 커피 맥스 드시다가 아침 되면 그냥 뭐 지금 아마 주무시느라고 못 받을 연락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댓글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네가 지금 사람들 장난치냐고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커피 믹스나 먹고 있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댓글 쓰신 이후에 하루 지나자마자 그분들이 살아 돌아오셨는데 나오시면서 하신 얘기가 커피 믹스 먹고 버텼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마치 그 댓글이 성지가 되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뒤늦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걸 더 빨리 깨달으시는 분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가장 준비를 잘 하시게 될 거다. 저는 오늘 정말 그 연금 박사님 만나면서 여러 번, 한 두세 번 얘기 들었는데요. 네. 오늘이 더 많이 와닿았던 게 이 사회적 분위기가 네. 투자 시장이 이래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 부자들의 저자이자 연금 박사 채널의 이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